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1 동형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1 동형 정리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동형 정리들을 추가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동형 정리를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G에서 G 바로 가는 이제 그룹 호모몰피즘이 있을 때 이 그룹 호모몰피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몰피즘 F가 주어져 있으면 호몰피즘 F는 이제 1대1이 아닐 수도 있고 온투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이제 호몰피즘으로부터 1대1 대응이 되는 이제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이 일단은 이제 온투가 아닌 경우에 온투로 만들기 위해서 어, 그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제 F에서 대응시킨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면 F가 G에서 G 바로 가는데 F가 온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투로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F가 1대1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즉 서로 다른 A, B에 대해서 FA와 FB가 같아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함수값이 같은 A와 B는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G에 대해서 F의 커널을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함수값이 같을 표충분 조건이 A 인버스 B가 커널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을 생각을 했을 때 커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류가 즉 결국 A 커널 F나 B 커널 F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F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류들을 생각을 해서 같은 잉여류 안에 있는 원소들은 함수값이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잉여류 안에 있는 원소들 다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G의 커널 F에 의한 잉여군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에서 잉여군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호모피즘 파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G 바로 가는 어, 일종의 아이덴티티 함수하고 유사한데 지금 이미지 오브 F는 G 바의 부분집합일 텐데요. 이제 부분집합에서 G 바로 가는 그러한 함수를 이제 람다라고 두면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잉여군에서 이미지 오브 F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즉 파이의 A 커널 F라고 하는 잉여류를 대응시키는 함수는 FA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이 파이가 아이소모피즘이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제1 동형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1 동형 정리를 이제 토대로 해서 또 다른 몇 가지 동형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2 동형 정리의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G라는 군을 생각을 하고 G의 노멀 서브그룹 정규 부분군 N을 생각을 할 때 G의 임의의 부분군 H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HN이라고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HN은 G의 부분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2장 8절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정리 2.8.8의 2번의 내용이 HN이 G의 부분군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정리 2.8.8의 2번에서 또 한 가지, 또 몇 가지 우리가 추가로 얘기했던 것이 H하고 N의 교집합은
H의 서브그룹으로서 노멀 서브그룹이 되고, 그리고 N은 HN이라고 하는 이 서브그룹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얘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정리 2.8.8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 있고, 자, 제2동형 정리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이런 노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H라고 하는 이 서브그룹에 대해서 H 교집합 N이라고 하는 이 노멀 서브그룹을 가지고 만든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HN이라고 하는 서브그룹에 대해서 N이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이러한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두 개의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잉여군이 서로 구조가 동일한 동형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제2동형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1동형 정리를 활용을 할 텐데요. 자, 다음처럼 H에서 G의 N에 의한 잉여군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하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large H라는 서브그룹에 있는 한 원소 small h에 대해서 잉여군의 한 원소를 대응을 시킬 텐데요. 자, 지금 G over N이라는 잉여군을 구성하는 원소는 쿨셋이 되는 것이죠.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를 포함하는 쿨셋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H에 대해서 FH는 이러한 쿨셋 중에 하나로 대응을 시켜야 할 텐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몰 h를 포함하는 쿨셋으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하고, 그 f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f에 대해서 f가 호모모피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즉 f의 h1, h2 그런 스몰 h1과 스몰 h2는 H 서브그룹의 원소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녀석을 스몰 h1과 스몰 h2를 연산을 한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f에 의해서 한번 대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을 시키게 되면 우리의 그 함수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h1, h2의 연산한 결과를 포함하는 쿨셋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쿨셋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G over N이라고 하는 잉여군이 있기 때문에 잉여군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AN과 BN의 연산은 A, B 연산한 것을 포함한 쿨셋으로 약속이 되는 연산인데요. 이때 스몰 a, 스몰 b는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생각을 할 때 얻는 잉여류들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이 주어져 있으므로 지금 스몰 h1, 스몰 h2는 H 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G의 원소가 되므로 G의 원소에서 이러한 잉여류 사이의 연산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지금 이러한 쿨셋은 H1N이라는 쿨셋과 H2N이라는 쿨셋의 연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물론 이 연산은 잉여군에서의 연산입니다. 이 녀석은 그런데 FH1하고 FH2를 연산한 결과랑 같기 때문에 결국 F라고 하는 함수가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룹 호모모피즘이겠죠? 자, 그 그룹 호모모피즘인데요. 자, 이 그룹 호모모피즘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1 동형 정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동형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커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커널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f의 커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FH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그런 스몰 h를 다 모아둔 집합이 커널이 되겠습니다. 자, F의 H는 잉여군 G over N 상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잉여군에서의 항등원은 EN, 물론 E는 G의 항등원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즉 N 자체가 바로 잉여군의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커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스몰 h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자, hn이 n과 같은 것인데요. 자,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h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잉여군을 생각을 할 때 an이 n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a가 n의 원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h가 n의 원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즉, large h에 있는 원소면서 large n에 있는 원소여야 되는 거니까 h와 n의 교집합이 커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커널 계산한 걸 먼저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h와 n의 교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미지 오브 f 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치역은 fh를 다 모아둔 것입니다. 스몰 h가 정의역에 있는 large h에 있는 원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fh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그 f라고 하는 이 함수의 약속이 잠시만요. 네, 계속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스몰 h하고 이제 그 n을 이용해서 이러한 콜셋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한 이 hn이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h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g의 부분군이고 n이 hn의 노멀 서브 그룹이어서 잉여군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군에 속하는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잉여군에 속하는 원소들은 HN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n에 의한 이제 콜셋들을 다 고려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잉여군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HN이라고 하는 이 집합에 A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HN에 있는 원소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large H에 있는 원소와 large N에 있는 원소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A 대신에 small h와 n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hn over n
이라고 하는 잉여군의 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좀 미리 해보면, 자, 스몰 h가 라지 h 원소가 되고 스몰 n이 라지 n의 원소가 되는 경우에 이 원소나 즉 스몰hn을 포함한 잉여류나 h를 포함한 잉여류나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두 개의 잉여류가 동일할 표준분 조건은 한 원소의 인버스 그 다음에 h를 이제 곱한 녀석이 n에 속하면 될 텐데요. 자, 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n 인버스가 되기 때문에 자, 스몰 n은 라지 n의 원소인데 라지 n은 서브 그룹이 되므로 스몰 n의 인버스도 라지 n에 속합니다. 즉, 이 원소의 인버스와 이 원소의 곱이 라지 n에 있으므로 HN을 포함한 코셋과 스몰 h를 포함한 코셋이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은 HN 대신에 HN이라고 써도 됩니다. HN의 N 대신에 HN이라고 써도 됩니다. 코셋 입장에서. 자, 따라서 스몰 n은 뭐 굳이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코셋들만을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HN을 대해서 N에 의해 생기는 잉여군의 모든 원소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될 텐데, 자, 여기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계산을 하려던 F의 치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이 잉여군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와 동일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라고 하는 이제 호모모피즘에 대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알아냈고 커널을 알아냈기 때문에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H를 커널, 즉 H와 N의 교집합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잉여군은 F의 이미지, 즉 HN을 N으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과 동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1동형 정리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동형 정리에서의 이제 동형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2동형 정리도 결국은 제1동형 정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3동형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3동형 정리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G의 노멀 서브그룹 N을 생각을 하고 N을 포함을 하는 G의 노멀 서브그룹 H를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N도 노멀 서브그룹이고 H도 노멀 서브그룹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G 전체를 이제 N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N이 H에 포함되기 때문에 N이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H를 N으로 나누어서 만드는 우리가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N이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그런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정리, 즉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고 N이 H에 포함되면 N은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정리 잠시만요. 네, 정리
2.8.8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리 2.8.8인데 그 중에 이제 1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잉여군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군과 이 잉여군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서브그룹 관계일 뿐만 아니라 노멀 서브그룹 관계에 있겠습니다. 자, 그 사실이 지금 제3동형 정리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처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리 2.8.15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3동형 정리의 뭐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일단은 이러한 노멀 서브그룹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멀 서브그룹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이제 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잉여군 자체를 하나의 군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군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으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잉여군은 마치 우리가 약분을 하듯이 G의 H에 의한 잉여군을 우리가 여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니까 그 군과 그런 잉여군과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제3동형 정리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나눗셈 하듯이 n이 없어지고 G하고 H 나누는 그런 꼴로만 나누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적어보면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제2동형 정리를 확인한 방법과 유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은 적당한 호모몰피즘을 도입을 해서 그 호모몰피즘의 커널로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적당한 호모몰피즘 F의 치역으로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F는 물론 G 오버 N에서 G 오버 H로 가는 그러한 호모몰피즘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몰 f를 이제 G 오버 N에서 G 오버 H로 가는 이제 호모몰피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왼쪽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는 이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AN. 자, 이 녀석을 F에 의해서 대응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꼴은 스몰 a가 G 이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스몰 a를 포함하는 이제 코셋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G 오버 N이라고 하는 것은 AN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스몰 a는 모든 G에 있는 원소들 이제 고려를 물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대응은 AH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같은 A를 생각을 해서 A를 포함한 코셋을 A를 포함한 코셋으로 대응시키는 건데 N에 의한 코셋이냐 H에 의한 코셋이냐가 지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응을 이제 시킬 텐데 자, 이러한 대응이 일단은 잘 정의된 함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F는 이제 코셋을 이제 하나의 원소로 해서 그걸 대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AN과 BN이 같은 코셋이라면 AN을 F에서 대응시키는 것과 BN을 F에서 대응시키는 것이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될 텐데요.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AN과 BN이 같은 코셋이라면 AN을 F에서 대응시키는 것과 BN을 F에서 대응시키는 것이 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될 텐데요.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AN과 BN이 같은 코셋이라면
A 인버스 B가 N에 속하는 것인데요. 자, A 인버스 B가 N에 속하게 되면, 자, N은 우리가 앞에서 H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치는 아니지만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는 성립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A 인버스 B가 H에 속하는 것과 동치는 H의 코셋 중에서 A를 포함한 코셋과 B를 포함한 코셋이 같다라는 것이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N과 BN이 같으면 동치는 아니지만 AH와 BH가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원소, 같은 코셋이면 그로부터 대응되는 결과도 같기 때문에 AH나 BH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스몰 f는 잘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f가 이제 그 그룹 호모몰피즘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f에 지금 이 정의역에서의 두 원소를 곱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잉여군에서의 연산이 다음과 같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자, f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G의 H에 의한 잉여군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AH와 BH의 곱과 같을 텐데요. 자, AH는 FAN에 대응하는 값이고 BH는 FBN의 값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를 연산해서 보낸 결과는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F에 의해서 대응시킨 결과들을 연산한 것과 같다. 따라서 F가 그룹 호모몰피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동형 정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커널과 치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면서 즉 A, N 꼴인데요. A는 G에 있는 원소들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 커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함수값이 이 잉여군에서의 항등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항등원은 H가 될 텐데 AH하고 H가 같아지는 그런 스몰 a에 대해서 AN을 다 모아둔 것이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몰 H와 H가 같다는 얘기는 스몰 a가 H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치이므로 결국 커널 오브 F는 다음과 같이 H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스몰 a를 포함하는 잉여 U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그 H 오버 N과 동일하겠습니다. 지금 H는 N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노멀 서브 그룹인데 이때 이 잉여군의 의미는 H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스몰 a를 포함하는 N에 의한 코셋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이런 잉여군의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H 오버 N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이 H 오버 N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치역은 AH들이 함수값인데요. 이때 A는 G에 있는 원소들을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G 오버 N이
지금 스몰 a가 이제 G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n들이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콘셉트에 의해서 대응되는 스몰 a h를 생각할 때 스몰 a는 G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정확하게 얘하고 동일하죠? G의 H에 의한 잉여군을 구성하는 원소들 전체 집합과 동일하겠습니다. 즉, 이미지 오브 F가 G 오버 H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그 F의 정의역을 F의 커널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은 F의 치역과 동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치역은 지금 방금 계산한 것처럼 G 오버 H가 되는 것이고 커널은 H 오버 N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내용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동형 정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앞에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잉여군의 모든 그 부분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G가 하나의 군이 주어져 있고 K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가 있고 K가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 G의 K에 의한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잉여군의 부분군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이 잉여군의 정규 부분군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2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K를 포함을 하는 G의 부분군을 생각을 한다면 H는 G의 부분군으로서 K를 이제 포함을 한다면 지금 앞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K는 H의 부분군으로서 정규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H를 K로 나눈 잉여군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잉여군과 이 잉여군을 비교해 보면 이 녀석의 부분군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 2.8.15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잉여군의 모든 부분군은 이러한 꼴이다. 즉, G에 부분군 H가 있어서 K를 포함하는 H가 있어서 G 오버 K의 부분군은 그러한 H를 가지고 만든 이러한 잉여군의 형태들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정규 부분군도 비슷한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자, H가 K를 포함을 하는 G의 부분군이 있으면 이 H를 K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군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잉여군은 G 오버 K의 부분군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리
2.8.15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할 것은 G over K라는 잉여군의 부분군은 모두 이러한 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꼴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를 G over K의 부분군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부분군이기 때문에 A 자체는 잉여류를 이제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될 텐데요. 자, 그 A라는 이 G over K의 부분군으로부터 H라고 하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정하냐면, 자, small ak라고 하는 large a에 속하는 모든 콧셋들을 생각을 해서 A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콧셋들을 원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라지에 속하는 콧셋들에 대해서 그 콧셋들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둔, 다 합집합을 한 그러한 집합을 H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가 첫 번째 K를 포함을 하고 H는 G의 부분군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K를 포함하는 이제 H가 부분군인데 그러면은 H를 가지고 이 집합을 가지고 K로 만든 이러한 잉여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군이 다름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G over K라는 잉여군의 부분군 A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잉여군의 모든 부분군은 결국 이러한 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이제 확인을 해보죠. 일단 A가 군이 되죠. 따라서 이 잉여군에 항등원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항등원은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이 A에 포함됩니다. 즉, 네, 잘못 썼네요. 여기를. 자, 그래서 AK라고 할 때 그 항등원 EK는 이제 A의 원소가 되므로 자, H라고 하는 이 집합의 약속을 우리가 large A에 속하는 모든 콧셋들의 합집합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AK 중에는 K 자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합집합 전체는 K에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 원소들은 H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AK라고 하는 이 잉여류에 있는 포함되는 집합은 이 잉여류에 포함되는 집합은 그러니까 원소들은 전부 다 G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AK들의 합집합은 G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즉 H는 K는 포함하고 G에는 포함이 되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분군이다, G의 부분군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H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택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 인버스 Y가 H에 속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H가 G의 부분군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H에 있는 원소 X, Y가 어떤 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H가 이제 이러한 집합의 합집합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X가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는 X는 어떤 쿨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A에 포함되는 적당한 쿨셋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Y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DK라는 쿨셋도 large A라는 GK의 부분군에 지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A 곱하기 K1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라지 K에 속하는 한 원소를 K1이라고 두면 Y는 B, K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스몰 k1, 스몰 k2는 K에 속하는 원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X 인버스 Y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얘는 K1 인버스 A 인버스 B, K2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K에 대한 이제 조건이 성질이 K는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됩니다. 자, K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므로 AK나 KA나 같습니다. G라고 쓰죠. A는 썼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라지 G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콜셋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GK는 K 프라임 곱하기 G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뭐 다르게 쓸까요? 네.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죠. G 인버스 KG는 K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A 인버스 B라고 하는 이 값을 이제 G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K에 속하는 이제 원소가 K1 인버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A 인버스 B를 앞에다가 쓰고 K1 인버스 대신에 다른 K의 원소를 곱한 것으로 쓸 수가 있고, 자, 그 값을 이제 K2하고 곱셈을 한 결과를 우리가 K3라고 표현을 이제 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K1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 B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G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것의 의미가 G 인버스 KG는 K에 속하는 어떤 다른 원소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KG는 K 프라임 G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앞쪽에 G를 곱하게 되면, 즉 KG 대신에 G하고 K에 속한 다른 원소의 곱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A 인버스 B 곱하기 이거 대신에 다른 K의 원소로 쓸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K2랑 K 프라임 곱해진 것을 그냥 K 원소일 테니까 K3라고 우리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하냐면 A 인버스 B
K라는 코셋에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H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 인버스 Y는 A 인버스 B K라는 코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셋은 그 H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AK도 A에 포함되는 코셋이고요. BK도 A에 포함되는 코셋인데 라지 A는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K 인버스와 BK도 A의 원소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의 곱이 결국 얘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A 인버스 B의 K는 A에 속하는 코셋이 되는 거고, 따라서 A에 속하는 코셋들 전체를 다 합집합한 것이 H이기 때문에 이것은 H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인버스 Y가 H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좀 길었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H는 G의 부분군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실을 좀 바꿔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것이 H 정의였는데요. 자, H가 지금 K를 포함을 하고 G의 노멀 서브그룹, G의 그냥 서브그룹이죠. 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이때 이러한 잉여군을 생각을 해보면 잉여군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AK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때 A는 H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약간 A가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A를 지우고 스몰 h라고 쓰죠. 자, 그런데 large h가 이러한 집합을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small h가 large h에 속한다는 얘기는 h는 large h에 속한 코셋 중에 하나에는 small h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large h가 이런 것들의 집합이므로 이러한 코셋 중에 하나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될 텐데, 네, 잠시만요. 네, 지금 small hk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small h가 large h, small a, large k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 결국 small a와 h가 같은 이제 코셋에 있기 때문에 hk와 ak가 동일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치명제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라지에 속하는 코셋에 대해서 거기에 속한 원소를 가지고 small hk라는 코셋을 만들면 그 코셋은 그냥 ak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ak는 이제 large A에 속하는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h over k라고 하는 집합은 이 집합과 동일할 텐데요. 결국 large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그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는 거니까 A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노멀 서브그룹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비슷하게 G가 있고 K가 노멀 서브그룹인데 N이라고 하는 K를 포함하는 노멀 서브그룹, 즉 여기 있는 것처럼 K를 포함을 하고 N 자체는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G 오버 K의 N 오버 K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K는 G 전체의 노멀 서브그룹인 거니까 N의 노멀 서브그룹이기도 할 거고, 따라서 이러한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잉여군은 이 오른쪽 잉여군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자체는 앞에서 한 것처럼 정리 2.8.15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것은 오른쪽 이 잉여군의 노멀 서브그룹은 이러한 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이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G 오버 K의 노멀 서브그룹 하나를 우리가 정할 때, 즉 A를 G 오버 K의 정규 부분군 하나로 임의로 잡는다면 A는 적당한 N에 의해서 K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군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for some N인데요. K는 포함을 하고 있고 G의 노멀 서브그룹 N을 생각을 한다면 적당한 N에 대해서 이러한 꼴로 A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G 오버 K의 노멀 서브그룹은 모두 이와 같은 꼴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N을 정해야 될 텐데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것과 1번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을 택한다면 N은 A에 속하는 잉여류들을 다 합집합을 한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은 G에 포함되고 K를 포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은 G의 부분군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미 1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와 이 녀석이 동일하다는 얘기.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만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즉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G 인버스 NG가 N에 속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스몰 g를 라지 g의 원소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하고요. 스몰 n도 라지 n의 원소로 하나를 선택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g의 원소는 특별히 다르게 쓸 것이 없는데 스몰 n은 이러한 집합이 포함되므로 스몰 n은 어떻게 포함되냐면 n은 ak에 포함이 될 텐데요. 라지 a에 포함되는 코셋 하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가 G 오버 K의 노멀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자, GK라고 하는 것은 이 잉여군의 원소죠. 그 원소의 인버스에다가 라지 A에 있는 한 원소, 지금 AK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GK. 이 곱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A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A가 이 잉여군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근데 이 계산을 해보면 G 인버스 A, G의 K가 되겠죠? 자, 그것이 지금 A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을 생각해 보면 A에 포함되는 코셋들을 다 합한 집합이기 때문에 N에는 G 인버스 A, G, K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라지 A에 포함되는 코셋들의 전체 합집합인데 라지 A에는 이러한 코셋이 포함이 되므로 N은 오른쪽 코셋을 포함을 할 텐데요. 자, 이 코셋을 원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네, 네, 잠깐만요. 네, 우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N이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G 인버스 NG가 N의 원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 인버스 NG를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N은 AK의 원소이므로 G 인버스 NG를 계산해 보면 G 인버스 N 대신에 A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스몰 k는 이제 K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G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원소는 오른쪽에 있는 KG를 마찬가지로 K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G 인버스 A는 그대로 두고 K하고 G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K가 아니라 또 다른 K 원소인 K 프라임을 이제 곱해야지만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K 프라임 K 원소니까 이 녀석은 이 코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순서를 조금 뒤집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를 좀 뒤집어 쓰죠. 여기서부터 쓸까요? G 인버스 N G는 G 인버스 A K G라고 쓰고 KG 대신에 약간 좀 좁은데 G 인버스 A G K 프라임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합 포함되므로 이 녀석은 즉 G 인버스 NG는 N에 포함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arge N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즉 이 조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N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1번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용하는 한 가지 간단한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죠. G12의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많이 살펴봤던 잉여군인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 정수, 덧셈군 정수 전체를 12의 배수라고 생각하는 G의 부분군이죠.
물론 지금 G는 덧셈 군이므로 아벨군입니다. 아벨군에서는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를 12G로 나누어서 만드는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잉여군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G12의 바라는 그런 그 군이 되겠습니다. 법 N에 관한 잉여군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그것도 잉여군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정수 전체가 있으면 12의 배수 집합이 있는데 1 더하기 12의 배수의 집합, 그 다음에 2 더하기 12의 배수의 집합 등등이 있는 거죠. 이것이 2바고 1바고 이게 0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잉여군은 정확하게 0바부터 11바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이제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여군이 됩니다. 그런데 2.9.10에서 잉여군의 부분군은 또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G가 있고 12G가 있으면 이 잉여군의 부분군은 12G를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군, G의 부분군을 생각을 해서 H를 12G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들이 이 잉여군의 모든 가능한 부분군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H가 12G를 이제 포함을 하는 그러한 군을 이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H는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NG꼴로 쓸 수 있습니다. N은 0 이상의 그 정수에 대해서. 그런데 NG가 12G를 포함을 할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N이 12의 약수였습니다. 즉 H가 12G를 포함을 하려면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약수니까 3, 4, 6, 12 모두 6가지만 가능합니다. 즉 12G를 포함하는 부분군은 N이 1일 때가 G가 되는 것이고요. N이 2일 때가 짝수 전체의 집합, 3의 배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4의 배수 전체의 집합, 6의 배수, 12의 배수 전체의 집합이 12G를 포함하는 G의 모든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군에 대해서 12G로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이 녀석의 모든 부분군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예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12G에 의한 잉여류 중에서 짝수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을 거고, 즉 2바, 0바, 4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바까지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제 0바, 2바부터 4바 쓸까요? 4, 6, 8,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분군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3G를 12G로 나누어 준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0바, 3바, 6바, 그 다음에 9바 되겠죠. 자, 4G, 6G, 12G도 비슷하게 우리가 부분군을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12G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H는 이 6가지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잉여군의 모든 부분군은 6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 특별한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순환군의 모든 부분군은 순환군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적용을 해서도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녀석은 1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순환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순환군의 모든 부분군은 결국 모두 순환군일 텐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에 의해 생성되는 이제 모든 순환군은 0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0바 하나밖에 없겠죠, 원소가. 이게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1바에 생성되는 것은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바에 생성되는 것이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바에 생성되는 것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바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바는 어떨까요? 5바에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자, 5바는 1을 5번 더한 거죠. 따라서 5바의 위수가 얼마냐면 1바의 위수가 지금 1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5하고 12가 서로서 오니까 5바의 위수가 12가 되겠습니다. 즉 5바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이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얘는 1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5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바에 의해서 시크릿 서브 그룹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7바, 8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모두 6가지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의 위수가 12인데 12의 약수가 모두 6개죠. 그래서 그 부분군이, 순환군의 부분군이 6개밖에 없다 라는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정리 2.9.10을 이제 활용을 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9절에 있는 준동형사상과 동형정리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